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49강은 이제 노아의 후손, 그 중에서도 이제 함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족 중에서도 이제 구수를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민족의 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민족의 이동의 분포는 이제 하나의 이제 지역군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부족이 어떤 갈라서거나 이럴 때에 요 갈라서는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분포하는 지역이 이렇게 같이 인접해가지고 지역군을 이제 형성하면서 이렇게 분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노아의 그 세 아들 있잖아요. 셈과 야벳과 함, 그렇죠. 그러니까 요 민족들이 하나의 이제 같은 이런 그 인접하면서 이렇게 분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유전자 풀이 여기서는 막 이제 그 아들의 어떤 후손들이 막 섞였을 거 아니에요. 많은 혼혈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중심부, 인류의 이렇게 중심부에 있어서는 유전자 풀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전자 풀이 다양한데 각각 이제 더 중심부에서 떨어질수록 어때요? 떨어질수록 한 부족 그 내에서만 이렇게 그 결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 이렇게 그 중심부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야베 족속, 유럽의 야베 족속은 또 이렇게 중심부로부터 요 안에 있었던 중심부에 있었던 야베 족속은 요 내에서 막 혼혈이 심화되지만은 이제 더 멀어질수록 이렇게 요 내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특성 있는 그, 그, 그 유니크한 하나의 저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민족의 모습이 그렇죠. 이러한 이제 특성을 이렇게 좀 알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같이 함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함족함 그 셋째 아들이죠, 노아의. 그 중에서 이제 구스는 이제 장남입니다. 장남.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보면은 함의 이제 그 자손들에 대해서 나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한 300년 후에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다시 그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니무롯이 처음에 요 바벨의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 그 중심부 바벨, 에렉, 그 아갓, 갈레 이런 도시국가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심부를 이뤘던 바벨에 이제 제국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탑도 쌓고 하는 존재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존재에 걸출하는 하나의 영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스의 그 막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구스 미스라임이 이제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리비아라든가 붓을 이제 붓이라 그리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가나안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넷째 아들이었다, 구스의. 그래서 니무롯은 다섯째 아들이고. 그래서 근데 구스의 아들들이 이동한 방향을 보면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동한 방향이 여기가 이제 저기였잖아요. 바벨론이라든가 여기에 구스가 그 여러 세 개의 민족이 같이 이렇게 중심부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가 요 한 민족의 대부분은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죠. 서쪽에 그다음에 서쪽과 남쪽.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나안 땅과 요 시나이 반도 이렇게 요르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과 이제 서남부 쪽으로 이집트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이제 그 함족속의 이동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렇죠. 여기 가나안 땅, 뭐 레바논과 이쪽 이스라엘 땅이 이제 가나안
함의 넷째 아들이 거하고 여기에 이제 그 이집트 이쪽에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거하고 그 서쪽에 바로 서쪽에 그 저기 셋째 아들이 거했죠. 그리고 이제 그 구스인 장남은 여기 중심부에 바벨론 요 중심부에 있다가 요 같이 요 자기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저기 그 이집트 미스라임 이렇게 그 요쪽에 이쪽 지역에 거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리고 요 남쪽으로도 이렇게 나중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스 족속이 이렇게 위치하는 지역은 요 홍해를 중심으로 미스라임 형제와 같이 이렇게 올라온 이쪽 그래서 홍해 중심부 그 시나이 반도 이쪽에 퍼져 있는 그리고 여기 네움시티라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있었던 그 구스하고 또 나중에 조금 이렇게 그 내려온 여기가 이제 요 그 중심부가 이제 다른 그 셈족 제국들이 쓰면서 다시 좀 남쪽으로 내려온 이런 구스족이 요쪽 홍해 북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멘 끝하고 여기 지부티,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요쪽 그 홍해를 두고서 요 북쪽하고 요 남쪽에 걸쳐가지고 구스 그 다음에 그 이쪽 지역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에도 구스가 위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두고서 양쪽 지역에 위치했던 것이 이렇게 구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창세기 10장의 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함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터키 아라라산 그러니까 이제 터키 이제 여기 아라라산에서 이렇게 그, 그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그 저기 됐잖아요. 근데 서가지고 그 평원을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그쪽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류가 이제 그 중심부를 이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아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라서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저기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은 여기 중심부의 제국을 처음부터 건설하면서 중심부의 강자로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이집트, 그래서 또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런 아프리카 민족까지도 다 함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함족 전체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만 이제 저주를 받아서 요 이스라엘 땅이 이제 가나안의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에게 그 유대 민족에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선발된 그런 이제 하나의 또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꾸며난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이야기 중에 걸러져 가지고 노아의 그 모세의 그 이제 책의 창세기에 기록이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아 이후에 민족의 이제 민족들의 이제 그 중앙 무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 그래서 셈족, 야베족, 함족이 서로 이제 각축을 이제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곳에서. 근데 이제 함족이 이제 제일 먼저 제국을 세우고 리드를 했다. 지난 강의에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구스의 이제 막내 아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셈과 야벳과 함의 이제 그 수명은 한 600살 정도였습니다. 600살 정도였는데 이제 그 100세 정도 때 이렇게 그 홍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그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았는데 한 200, 2, 300년이 흐른 후에 니무롯을 이렇게 낳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니무롯이 제국을 이렇게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스 부족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구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구스 부족이 니무롯 제국의 핵심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니무롯 제국에는 뭐 다스리는 이제 그 리더 그룹이 있잖아요. 핵심 그룹. 그 구스 부족이 이렇게 그 리드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역사로는 했던 일은 바벨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세우고 쌓았다. 그래서 반하나님 문화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지나가는 팁으로 요 탑이라는 말과 요거 타워라는 말은 같은 이제 저기에서 나온 거죠. 알겠죠? 탑이라는 말과 타워가 탑과 같은 어원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함족이 가나안 노아로 함족의 그 넷째 아들 가나안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듯이 노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함의 자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과 생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용의 문화라든가 그 여러 가지 타락된 반하나님 대항하는 그런 문화라든가 가나안 지역의 소돔과 고무라라든가 다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타락의 어떤 그런 가장 인류사 가운데 이렇게 인류를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함족이 굉장히 그 리드를 했고 굉장히 반하나님 문화를 주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이 흩어진 이동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중심부다. 역사의 중심부인데 이제 요 부분이 역사의 중심이죠. 근데 그 셈족은 그러니까 함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쪽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베 쪽은 요쪽 이쪽 이제 그 해안가 지역으로 이렇게 갔고 또 요쪽으로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구로 올라갔던 이제 그 야베 쪽이 다시 이렇게 하강하면서 여기 셈족 엘람과 같이 이렇게 혼혈이 되면서 여기 아리안족을 형성해서 인도까지 인도 유럽 어족이죠. 그러니까 야베 쪽이 더 이렇게 그 언어의 영향을 강하게 끼칠 정도로 이렇게 저기를 했다. 그래서 인도 유럽 어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셈족은 이제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부류는 요쪽 있잖아요. 그 여기 요 시리아 부분, 요 북부, 여기 중심부에서 여기 인류의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부에서 저기죠. 그 위에 이제 북서쪽이죠. 북서쪽 지역에 아수르 여기 니누에가 있거든요. 니누에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여기 아람을 지금 다마스커스 거기를 아람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셈의 큰 아들이잖아요. 아수르가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아르박사시 셋째 아들인데 하여튼 요쪽 지역에 그 저기죠. 그 셈이 이렇게 거주했다. 근데 이제 그 아르박사시 여기에 좀 더 있다가 그 저기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에서 있다가 이쪽 지역으로 하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 하란 지역에 요 셈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셈족은 이제 요 중동 지역에서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요쪽 지역에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요 그 아수르 제국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요 중심부에서는 수메르 제국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수르 제국 등을 건설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서 그 굉장히 좀 버텼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이동하면서 야베 족속과 좀 혼혈을 이루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이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화족은 이제 좀 나중에 요 함족 요 메소포타미아 쪽에 더 머물다가 이렇게 나중에 좀 이쪽으로 이동한 게 그 저기다 그 화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이야기 나누고 일단은 크게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제가 지역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중앙 중심부는 혼혈이 상당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강하게 이루어졌고 서로 민족이 이제 각각 갈라지면서 이제 이렇게 지역군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군, 그래서 함족, 야베족, 그다음에 여기 셈족 이런 식으로 지역군으로 형성되고 그 형제들이 또 이렇게 미스라임이면은 미스라임의 그 자녀들 일곱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내에서 이렇게 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스는 구스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그 아들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머물게 되고 또 니무롯은 여기 또 있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지역군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족이 흩어진 방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베 쪽이 일단 지중해 지역으로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조지아 지역 등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함족은 가나안 지역, 이집트 지역 등으로 이동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도. 그리고 이제 함족 중에 구스 부족은 상당 기간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에 있다가 그죠? 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 중심부에 있다가 또 이렇게 남부 즉 사우디아라비아죠. 있다가 그쪽 지역으로 더 내려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다음에 이집트 북부 나일강 상류, 그다음에 하류 쪽에서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셈족은 메소포타미아 북서부 지역에 터를 잡았다. 그래서 아람 있잖아요. 지금 시리아, 그다음에 아시리아, 그렇죠. 네, 다마스커스 지역에 있었던 그 아람 제국이 많이 또 이스라엘과 싸우잖아요. 이게 다 셈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셈족인 아브라함은 우루, 즉 메소포타미아 중심지 중에 하나죠. 우루에 살다가 이제 좀 늦게 이제 셈족 중에서 늦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함족에 타락해가는 문화의 와중에 그죠? 함족이 중심을 이뤘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중심부를 차지했던 게 함족이기 때문에 함 제국에서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요게 달의 초승달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이동하려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동했던 데고 두 번째는 이제 셈족이 이렇게 그 뒤를 이어서 이동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서 하란으로 처음에 하란으로 간 곳은 이곳이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기리고니와 또 셈족의 중심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아시리아라든가 이렇게 니누에랑 가깝고 하란이라든가 이 지역이 이제 아시리아의 중심 이런 지역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멜기세덱의 살람 왕이 셈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유대교 외경 이제 야샬의 책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족이 주를 이루고 살았으면서도 일부 셈족이 예루살렘에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그 아브라함과 이제 셈의 연대기가 한 50년 차이가 이렇게 나는 자료를 제가 그 당시에 봤기 때문에 못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또 그 겹치더라고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셈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연대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겹치는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때 말씀을 그 뒤로 못 드렸었는데 이것을 통해 그 겹치는 자료를 본다면은 야샬의 책에 멜기세덱이 살라망 이라고 그게 이제 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그 멜기세덱이 곧 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저기였죠. 왕이었던 그 주도권을 두고서도 이제 셈족이 이렇게 저기 함족보다는 지금 이슬람을 이루는 함족보다는 함족이 아니죠. 그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저기보다 그 예루살렘
자기네들 주장보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아브라함이 왜냐면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거기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정통성, 예루살렘의 정통성에 대한 가장 근원되는 어떤 기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타락상을 보아도 이렇게 알겠지만, 당시 이 지역은 가나안 등 함족이 타락 문화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홍수 환경 변화로 셈과 그의 형제들 있잖아요. 함과 이렇게 그 야벳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의 선조들의 그 수명은 600살 정도였다. 그 뒤로 해서 아브라함은 한 200살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 시대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수명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함족 중에서 이제 구스족 이제 주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원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원 거주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구스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저기였죠. 요 중심부를 지배를 했죠. 그러니까 함족의 제국이 니무롯 제국을 이어서 바벨로니아 제국, 함무라비 왕, 그죠? 함무라비, 함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등의 주역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함무라비 왕은 상당히 함족의 어떤 더 많이 이렇게 피가 있었고, 그렇고 요 느부갓네살 왕까지는 상당히 혼혈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도 이제 바벨로니아를 이렇게 그 계승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함족의 피가 주류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물론 셈과 야벳 쪽과 상호 많은 혼혈 상태임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부에서 세 민족이 같이 막 이렇게 그 혼혈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당연하니까. 하여튼 이후에 셈족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주류 수메르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 등일 때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핵심 지역이 그러니까 구스의 핵심 지역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과 같이 또 이전에 이제 이집트로 이제 이동할 때에 이동했던 구스족도 있었다. 그래서 이집트 미스라임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저기 함에,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같이 구스도 같이 여기 이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북부 나일강 지역과 시나이 반도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군을 이루면서 이렇게 같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이스마엘 등이과 롯, 그죠? 암몬, 모압, 그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민족이 갈라지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그 자기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롯이 이제 그 저기 암몬과 모압 족속을 이렇게 이루잖아요. 롯 족속이 그잖아요. 자기 아브라함의 조카. 그리고 여기 그 이삭을 낳고 또 거기 에서를 낳으면서 에서가 이제 에돔 족속을 이루면서 다 이렇게 지역군으로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역에 이쪽 지역에 이제 아브라함 후손 이스마엘과 롯이라든가 셈족계가 이렇게 사우디 지역에 이렇게 진입을 하자 이 같이 구스 지역 함족인 구스도 같이 공존을 했다. 근데 이제 공존하다가 이쪽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 더 번성을 하게 되면서 그 주도권을 뺏기고 이제 에디오피아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이동하게 돼서 저쪽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구스족과 같이 그쪽으로 이제 구스족이 어떻게 보면 쫓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지역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어떤 서로 이제 땅을 뺏기는 그러한 이제 그 와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기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이라 서자지만은 그 장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윌라라든가 아수르는 저기 셈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윌라도 누구예요? 구스의 아들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들 중에 하윌라가 있잖아요. 요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지역인데 이제 요 지역으로 이제 이스마엘 저기들이 후손들이 이제 여기가 퍼지니까 여기 있는 하윌라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명을 하윌라라 구스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는 거는 뭐예요? 이 지역에 이스마엘 애들이 그 민족이 오기 전에 하윌라 그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구스의 자손들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방금 이렇게 하윌라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그 구스의 아들의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요 구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이제 예언서 등의 구스는 그 구스가 나오는데 주로 이집트 지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던 구스족을 말한다. 이때는 사우디 지역 등 홍해 북부 지역은 아브라함 후손 셈 쪽의 권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언서에 나오는 이러한 구스 등은 벌써 이제 아라비아 지역은 다 저기죠.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다 장악이 돼서 이제 저쪽에 있는 그 이집트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구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지역 프톨레미 왕조의 때에 와서는 그 지역이 더욱 쪼그라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가까이 있었던 구스족은 이집트 민족 미스라임에 이제 동화가 되고 에디오피아 지역이 이제 구스로 불리게 된다. 수단 지역이라든가 이쪽 일부만 구스로 불리게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구약성서 헬라어 본인 70인역에는 이제 구스를 이제 에디오피아로 이제 번역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에디오피아 지역은 이제 구스의 아들인 스바 부족이 이제 터를 잡아서 살던 곳이다. 이 지역은 솔로몬 왕 당시에 스바국 여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던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 처음에는 다 저기였다. 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지역인데 또 이제 이쪽으로 저기요, 스바 제국,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스바 왕국은 그러니까 지명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치 부여와 이런 것처럼 하여튼 라하마의 아들은 이제 스바와 드단이다. 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 이쪽 지역에 이렇게 구스의 아들들이 위치해 있었다. 그래서 구스의 아들들의 명칭과 지역 명칭을 분석해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 에디오피아 지역 등의 분포에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들은 함족, 특히 구스족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하라를 이렇게 그 이남의 민족들은 가는 길이 에디오피아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스에 대한 기록이 있는 성경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보면은 주로 이제 이집트와 같이 언급이 되었다. 그래서 같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처가 구스 여인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디안 지역의 구스 여인일 이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미디안 지역에 미디안 지역에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쪽 지역에 그 인근에도 구스의 그 민족들이 살았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능성 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구스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주변이 이제 구스인들과 정략 결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모세의 이제 새로운 아내가 된 구스 여자가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이제 잡족 중에 하나인 구스족일 가능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구스를 바라볼 때 그 지역에 그 광야 있잖아요. 그 시나이 반도 있고 여기 이제 그 미디안 지역에 주로 이제 저는 미디안 지역에서 지금 라오즈강이 있는 부분에서 주로 이제 그 있었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구스인들이 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야서라든가 여러 성경 구절에 이제 구스가 나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배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구스는 굉장히 큰 강과 함께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집트와 함께 같이 나온다. 그래서 나일 강이라든가 홍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구스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시편 63편 31절에 보더라도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 애굽과 구스인이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같이 지역군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87편 4절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바벨론이라든가 이러한 저기에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 블레셋, 두로, 구스도 다 여기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다 함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 블레셋도 저기잖아요. 미스라임의 여섯째 아들 가술리임의 그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역대하 12장 2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요 애굽에서 쫓아나온 물이 곧 숲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그러니까 불가승수란 그 수를 이렇게 측량할 수 없다. 굉장히 많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때요? BC 10세기 중반에 이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때 BC 10세기 그때에 이제 구스가 이제 애굽과 함께 이집트와 같이 그 이스라엘을 그 저기 쳐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같이 그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그렇죠. 이때는 요 구스가 이제 이집트를 이렇게 잡아먹고 이 디르하가가 이제 그 아수르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러 온 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구스가 이집트를 이렇게 그 잡아먹고 아수르까지 칠 정도로 강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는. 그리고 스바냐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듯이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들을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행할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구스 하수 건너편 이런 식으로 여기 스바냐에서도 이렇게 구스에 이렇게 지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결어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함족은 초기에 인류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그러니까 민족들이 이제 막 서로 그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저기 할 때 바벨론 제국을 세운 이제 니무롯이 나오고 막 하면서 가장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함족은 주로 가나안 지역, 사우디아 지역을 거쳐서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남부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동해서 이제 민족을 형성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에 그 이제 남부 아프리카 많은 혼혈이 있었겠지만 주로 함족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스는 아브라함의 후손 셈족이 그죠? 셈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셈족이니까 그 후손들도 셈족 아니에요, 그죠? 셈족 이스마엘이 에서라든가 이쪽 족속이 그 중동 서남부로 밀려들자 홍해를 사이에 두고 지역에 위치하면서 공존하기도 했다. 사우디아 지역 그 원래 이제 구스의 아들들의 명칭이 쭉 있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 족속이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서 공존을 같이 하기도 했지만 이제 주로 이집트와 인접해 있어서 이제 구약 역사서라든가 예언서 등에 보면 단짝으로 항상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서는 에디오피아로 이제 불리는 지역으로 축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라든가 이쪽 지역을 구스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벌써 다 구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다 했던 거죠. 그 중심부가.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구스 지역의 황관 고관이 이제 빌립 집사로부터 침례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9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에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렇죠. 하여튼 여기 에디오피아 곧 구스를 이렇게 그것도 이제 요 신약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보인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이라 그랬어요. 간다게, 여왕 간다게라 그랬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옛날 BC 10세기에 솔로몬 그 왕에게 찾아온 스바 지역이잖아요. 여기 스바 지역의 그 스바 여왕도 여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특이하게 겹쳐서 이렇게 여왕이 그때도 이렇게 공교롭게 그때 통치를 했던 건지 아니면 또 여왕이 좀 통치하는 게 하나의 문화였던 것인지는 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에디오피아 여왕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시바 여왕을 또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여튼 이제 또 수단 지역과 일단 에디오피아 지역이 이제 일단 지금 구스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등 예언의 말씀을 이제 종합 판단해 보면은 이제 북부 아프리카에 새 뿔이 형성될 텐데 그 중에 뿔 한 뿔을 좀 이루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요 새 뿔이 저기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침략해서 정복할 지역이 이제 요 새 뿔 지역이라고 우리가 강의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중동 중심부의 이렇게 구스는 7세기 이후에 다 아랍 민족에게 뭐 그 이전에 다 이제 흡수가 됐죠. 다르게 다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7세기 이후에 아랍 민족 즉 셈족과 이스마엘 후예를 따르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아랍 민족 즉 셈족에 어떻게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정통성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사실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누구냐 하는 그러한 정통성 싸움. 그래서 유대교의 메시아, 그리고 또 이슬람의 그 메흐디, 그것을 서로 기다리면서 지금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하여튼 하메드 함족이 오늘 다 있더라도 함족이 이렇게 이동한 그런 방향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셈족이 이렇게 있었던 그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니누에라든가 하란이라든가 여기 아람이라든가 이쪽 있었던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야벳은 뭐 다 아니까 그리고 또 중동 핵심부 지역을 상당 부분 이렇게 물론 셈족이 수메르라든가 저기 아수르 제국이라든가 이렇게 그 통치한 적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적이었다. 그 함족이 고대에 이렇게 통치를 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또 야베 쪽이 또 여기를 다 이제 그리스 제국, 그 로마 제국으로 또 다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